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최근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선 보존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선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한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6년 만에 완전히 폐쇄된 부평 캠프마켓. 인천시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오염토양 정화와 토지 매입을 마치고 2025년부터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캠프마켓 내에 있는 조병창 건물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흔적인 조병창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문화재청도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반환 일정 지연과 추가 오염 확산 등이 우려돼 보존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건축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문화유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시돼야 될 거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데 보존했다가 만일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하면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특히 박 시장은 철거냐 보존이냐 가치 대립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복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그 병원 건물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철저히 지금 진행하라고 제도 지시를 한 바가 있지만 그거를 하고 또 나중에 지금같이 발달한 기술 하에서 적정한 지역의 그 문화재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서 얼마든지 복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병창 건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엽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도 22일 조병창 건물 철거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예산 편성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가는 보통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와 재정 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분양한 인천의 한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3.3제곱미터당 918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반면 일반 분양가는 1,652만 원으로 약 1.8배인 734만 원이 더 비쌉니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1,796만 원으로 조합원보다 758만 원이 비쌉니다.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분양가 산정과 수익 배분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님, 뭐 하이도시구가 교육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분양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네. 꽤 아파트 평당 2천만 원에 호가한다고 해서 1,800까지 분양을 했어요. 근데 도시개발은 또 이 분양가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보통 900에서 1,000만 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가요? 일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뭐 기반 건설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한번 공감을 해요. 네.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관련자들한테 한번 아주 세밀하게 의원님 고민하신 정도까지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최근 조례를 제정한 농어민수당은 예산 편성 시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군구 협의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선 기초단체와 예산 분담 문제 등을 먼저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윤재상 시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선 본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며 먼저 예산 편성부터 하고 협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시장님이 강력하게 부서장이나
과장께 지시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박 시장은 규정을 어기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원칙대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소정의 규정된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가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농어민주당은 전국 77개 지자체가 시행 중입니다. 인천에서 시행될 경우 1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로 분산된 도시재생 관련 기능을 인천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건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양축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인천시가 정책을 세우면 인천도시공사가 실질적 실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산된 사업 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인천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시민들에게는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생각대로 쉬운 일만 하는 미온적이고 체감할 수 없는 도시재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도시공사의 도시재생 기능을 인천시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건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통합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체계는 유지하면서 우리 도시재생 정책, 우리 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돈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 대안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권과 북부권에 순환선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남동, 연수구, 미출구의 남부권을 남부 중순환선, 계양, 서구의 북부권은 북부 중순환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남춘 시장은 사업성이 부족해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너무 낮아서요. 네. 0.39 막 이렇게밖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런 여건 변동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올해 안에 인천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설계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처럼 여객선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전남이 지난 9월부터 모든 여객선 요금을 1,000원으로 내린 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섬주민들은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구간에 따라 3,000원에서 7,000원의 요금을 부과했지만 전남 지역 1,320개 노선 모두 1,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여객선 요금이 육지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를 인천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옹진군 20곳과 강화 5개 섬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340원 미만은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요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00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지원한 돈은 약 60억 원. 여기에 8억 6천만 원을 더 지원하면 1,250원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250원 여객선 대중교통 시행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 여건 및 삶의질 개선을 통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인천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즉각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섬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 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올해 인천시는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으로 16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학교 내 미가동 공기청정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가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수십억 원의 관리비를 그대로 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모든 분야의 혼란은 계속됐고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초유의 원격 수업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2학기 들어서야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공기순환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자문을 받아들여 공기청정기 가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공기청정을 사용을 못하는데도 유지관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2년간 인천 관내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비로만 나가는 예산이 70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장기 미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터 교체비와 유지관리비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권 의원은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업체 측의 귀책 사유가 없다며 계약대로 정상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교동도 난정초교 평화교육원 설립에 대한 진행사항도 논의됐습니다. 교육동 리모델링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해서 22년 4월에 부분적으로 개원을 먼저 하고 생활동 신축 공사를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23년 3월 개원 예정이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료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균형 발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 교육감은 처한 현실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와 또 그 학교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7월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울 아산병원, KTNG,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인 KTNG 참여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보건복지부는 KTNG가 병원 경영 의결권을 포기해야 WHO 담배 규제 기본협약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 3조 원이 투입되는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동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컨소시엄 5곳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고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서울 아산병원 KTNG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KTNG 참여는 WHO 담배 규제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KTNG는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컨소시엄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본 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KTN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업협약 체결 시 KTNG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협약에 KTNG가 병원 경영 일체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WHO 담배 규제 기본협약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역할 분배는 물론 병원의 의사결정,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 KTNG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공모 지침서에 사업 신청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가 감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컨소시엄 내에서 KTNG의 역할과 수익 구조,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사업 대행사를 코나아이로 선정 후 3년간 공모 없이 코나아이와 계약 기간만 연장한 채 인천이음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2일 이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기업 특혜 의혹이 지적됐는데요. 인천시는 내년 인천이음 운영 대행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인천이음 운영 대행사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천이음 운영사 공모는 2018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그간 코나아이를 운영사로 선정 후 공모 없이 기간을 연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 특혜 의혹과 자금 관리의 불투명 문제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인천시랑 코나아이랑 계약 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1년마다 자동 갱신되잖아요. 선정 시 선정 조건이나 공동특허라는 특허 범위, 코나아이 계약 조건 등등 제가 인천시에 자료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인천시가 인천이음 운영사 공개 경쟁을 통해 입찰하겠다고 밝힌 후 인천시가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인천이음 운영 대상자 선정 입찰을 앞두고 인천시가 정보 제공 요청서를 공고한 겁니다. 요청서엔 업체의 인천이음 카드 운영 관리와 결제 수수료율, 발전 방향성 등의 정보를 요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이 코나아이 계좌에 들어가 자금 불투명 유통에 대한 문제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 인천시 전용 계좌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자 권장업체로는 은행과 금융회사 등을 제시했으며 접수기한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인천이음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FC 남동 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가 재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남동구민 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달에 이어 구민 축구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축구단 측은 시민 3천여 명의 서명을 구의회에 전달하는 등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FC 남동구민 축구단은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남동구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남동 근린 축구단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내년부터 축구단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창단 2년 만에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다들 갔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지만 집행부가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를 재상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례안이 또 한 번 의원 반대에 부딪히자 남동구는 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장 20일 본회의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재상정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일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 결손,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우리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돈으로서
작지만 학생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 교육을 조속히 회복해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지원 대상은 10월 1일 현재 인천 지역 유초, 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34만 5,500여 명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산 345억 5천만 원은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이는 지난해 지급했던 교육재난지원금과 액수는 10만 원으로 같지만 재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원격 수업으로 집행하지 못한 급식비 예산을 교육청과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해 초중고생에게 지급한 것으로 5만 원은 인천이움 카드 캐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인천 이몰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교육회복지원금은 보다 간편하게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원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는 제외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교육회복지원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배제됐습니다. 때문에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고 자칫 소외될 수 있었던 아이들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급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소를 둔 아동이며 장기 해외 체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만 9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인천시는 연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유아나 학생 2명을 둔 4인 가구라면 총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지만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 21일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지자체에선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구역 인근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체 주차장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여기는 남부초등학교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은 없지만 노상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구애 방침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선 정차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있던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근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 주차를 그때 하고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지금 사람이 그런 거야. 왜냐면 주차할 데도 없는데 없이면은 난리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없애야지. 이곳 남부초만 하더라도 인근 약 695m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는 대체할 주차장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19일에 열린 미추홀구 본회의에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 집 앞과 옆에 수십 년을 주차를 하고 생활하던 인근 주민들이 갑자기 주차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주정차 금지선을 설치했으면 주차장도 같이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차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단속은 만약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까지 오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 지역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철역 주변으로 재개발 소문이 돌며 빌라 거래량과 함께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취재 결과 법인들이 빌라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팔며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산역 인근 주택가. 이 일대는 올 초부터 이른바 계양 2구역, 계양 3구역이라는 표현과 함께 재개발 소문이 돌며 빌라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1,616건이던 계양구 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75% 증가해 2,840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지역의 전체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동일 건물의 매물 여러 개가 한날 동시에 팔리는가 하면 같은 층 매물 여러 개가 같은 날 전부 같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입자는 주식회사. 법인들이 빌라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서너 달 만에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개인이나 또 다른 법인에 대파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A 주식회사는 빌라 1층 매물을 7,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약 3달 뒤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에게 3,500만 원 오른 1억 1,000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지난 4월 B 주식회사는 빌라 2층 매물을 9천만 원에 샀다가 한 달 뒤 C 주식회사에 9,80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C 주식회사는 이 매물을 약 4달 뒤 계양구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에게 1억 3,500만 원에 되팔아 3,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1년 미만 소유주택을 매도할 때 개인은 시세 차익의 7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10에서 2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법인 두세 명이 와서 물건을 싹 가져가 버리면 한 10개 뭐 이렇게 하루에 딱 없어지면 물건이 금방 확 표시가 나잖아요. 법인세를 내고 1년 미만에 팔고 빠지는 거죠. 법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으며 주택을 사고 파는 사이 재개발 소문을 들은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 문제는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보면 구역 지정은 물론 재개발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양구에 해당 지역의 재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어떤 거를 추진하려고 구역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갖고 저희랑 상의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몰라. 구역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조차는 몰라요, 저희는. 관할구청도 모르는 사이 해당 지역에는 관련 동의서가 돌고 있는 상황. 주민들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안 하죠. 선물 떠들고 뭐 인책 떠들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특히 해당 지역은 국가사적인 계양산성 주변에 위치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계양산성에 가까울수록 건축 규제가 강화되는데 3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7m로 제한돼 건물을 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는 물론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인해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겁니다. 전문가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무작정 매수에 나서기보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구역이 지정돼서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데만 해도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존치 구역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고요. 높아진 집값으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자 일부 법인들이 재개발 기대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인천공약 20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영흥화력 1, 2호기를 폐쇄하고 LNG 연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인천 지역 환경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한 탈석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시는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1%, 2040년까지 80.1%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시의 탈석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지역공약 20선은 2030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목표한 2040년까지 온실가스 80.1% 감축을 위해선 공약엔 최소 4호기까지 언급이 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약에 담긴 탈석탄의 내용은 고작 영흥화력 1, 2호기의 연료 전환입니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천연가스로 바꾸는 것이 인천시의 탈석탄의 유일한 정책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추가 생산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수소 연료전지와 해상풍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단체는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천시가 영흥화력 조기 폐쇄를 지역 공약에 담지 않은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나 생산하면서 석탄 발전을 당장 멈추더라도 충분한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도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지역 공약에 담지 않은 것은 인천시 탈석탄 정책이 산업부, 서울시, 경기도 눈치를 보는 어용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날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인천시가 지역 공약에 제대로 된 탈석탄 공약을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송도와 영종, 청라로 구성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후 18년을 맞았습니다. 인구는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6조 원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72%를 차지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갯벌을 매립한 땅에는 빌딩이 하나둘 들어섰고 18년이 지난 현재 마천루로 변했습니다. 먼저 그곳엔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외국인 포함 19만 2천 명이 거주해 경제자유구역 4명제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영종 국제도시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청라 국제도시는 계획인구 9만 명을 훌쩍 넘긴 11만 명이 거주합니다. 인천 인구의 약 13%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사는 겁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보면 개청 후 2011년까지 20억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매년 5억에서 21억 달러 정도를 유치하면서 올해 9월까지 누적 신고액은 134억 8,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을 유치한 건데 이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신고액의 72%를 차지합니다. 송도와 영종, 청라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굵직한 바이오 기업이 집적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은 항공 MRO 관련 기업 유치가 이어지고 청라는 수소 관련 기업이 속속 유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운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기후기금 3억을 비롯한 14개의 국제기구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5개의 해외 명문대학 유치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주요 성과로 인천 스타트업파크 개소와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그리고 제3연립교 착공과 SK바이오사이언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부 등 이동 취약계층은 관광지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에는 열린 관광지가 한 곳도 없었는데 중구 계양장 역사문화공원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편의 개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92개소를 선정했지만 인천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가 2022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인천 최초로 선정되면서 국시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구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3월부터 협력해 자문과 의견 청취, 현장 답사, 주민 동의서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8개 지자체, 20개 관광 지점이 선정됐는데 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계양장 역사문화공원, 월미 문화의 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한악의 해수욕장 등입니다. 중구는 4개 지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화장실과 그늘막, 벤치 설치 등 기반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디오 가이드 투어, 점자 가이드북 등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취약계층이 준공된 열린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눔 여행을 진행합니다. 관광지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죠. 정부는 10년 동안 9천억 원을 지원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했던 기한이 지난해 만료되자 5년 더 연장했는데요. 인천시는 2025년까지 52건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북한의 포격 도발. 피란을 떠났던 주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해5도 특별법을 만들어 정주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일부에게 남의 얘기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영업집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혜택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저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1억 사비 들어서 또 해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주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주는데 체감도는 미미합니다.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보탬이 되겠지. 세금 내고 저기 하면 살 수 없어 힘들어. 다행히 지난해 말로 사업 기한을 꽉 채운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244억 원 증가한 48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2,883억 원을 투입해 52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과 해상운송비 지원 등 주민생활안정사업 8건에 69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노후주택 개량과 슬레이트 지붕 환경 개선에 45억 원을 지원하고 4억 원을 투입해 노후 대피시설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3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백령도 용기포 신항 개발과 하수도 시설 확충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심해 쓰레기 수거를 비롯한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이 낳은 지도자 죽산 조봉암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사진 전시회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항일 독립운동을 거쳐 해방 후 정치가로서의 활동까지 선생의 전생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1899년 강화도의 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죽산 조봉암 선생. 그가 독립운동에 뛰어든 건 1919년 3.1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년간 옥살이를 한 뒤 일본과 상해 등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해방 이후 인천에서 재헌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의 삶을 시작한 선생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하며 산업화의 초석을 다집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죽산 조봉암 사진전에선 선생의 생애를 8부분으로 나눠 사진과 주요 업적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토대를 굳건히 닦은 정치가
평화통일의 선각자 조봉암 선생을 재조명하여 선생의 뜻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미국 종군 기자 마가렛 버크 화이트가 찍은 선생의 부산 연설 장면입니다. 비컷으로 실제 보도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이 당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1958년 진보당 사건 때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필 자공서도 처음으로 전시됐습니다.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사법살인을 당한 후 2011년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면 복권되기까지.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죽산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독립유공자 추서만이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23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에서 처음으로 영화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비롯해 총 18편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감독, 배우와 함께하는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1895년 인천 중구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 협률사. 1925년엔 애관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영화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천에서 이번 주말 처음으로 영화 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개막일인 23일과 24일엔 인천을 소재로 한 영화 8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 최초 프로야구단의 이야기를 그린 슈퍼스타 감사용을 시작으로 인천 원도심을 배경으로 황혼의 사랑을 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천 동산 중고등학교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천하장사 마돈나 등이 애관극장에서 상영됩니다. 26일과 27일엔 인천 영상위원회의 제작 지원작 6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나나 감독의 귀벌레, 고경수 감독의 남남을 비롯해 다정을 위한 시간, 실버벨 등의 작품을 영화공간 주안에서 선보입니다. 영화 상영과 함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김경태 프로그래머와 손희정 문화평론가, 변영주 영화감독 등이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영화 상영 후엔 관객과의 대화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영화 차이나타운의 한준희 감독과 배우 고경표 등이 참석해 영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 주간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인천 영화 주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화 관람은 상영관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